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꼬마 빌딩, 최고의 땅 강남에서도 공실 지옥에 허덕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자영업 불경기, 건물주의 무리한 대출,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도적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가 사무실은 공실이 넘쳐나지만 1인 가구들은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제도적 오류라는 증거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신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 선택을 하신 분들은 공실 지옥을 겪지 않을 빌딩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근생 꼬마 빌딩이 이렇게 텅텅 비고 건물주 몰락한다, 빚더미 앉았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큰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붕괴. 레버리지라는 말은 쉽게 말해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통하는 빌딩 수익 공식이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2%대로 매매가의 80에서 90% 대출, 즉 100억 원짜리 빌딩 사는데 내 돈 2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위험한 대출을 했어도 성공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 자산 가격이 소위 폭등했기 때문이죠. 특히 강남 초중심은 땅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무리한 대출을 했어도 빠른 매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즉, 그 시기에 가능한 공식이었죠. 그런데 20년, 21년, 22년까지 이어졌던 반짝했던 성공 공식이 22년 말 23년이 들어와서 금리 상승이 오기 시작하면서 과한 대출을 한 건물주들이 소위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토지대출 80%, 공사대출 70%씩 대출받은 신축 빌딩들이 준공을 하고 나니 이 바뀐 금리 상황과 더불어 갑자기 늘어난 근생 공급으로 두 손 두 발을 드는 건물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은 거래를 해보면 1금융권 은행은 임대업만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대출 한도도 낮게 해주고 금리도 4% 중후반, 대표자 신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이유를 요구하는 은행들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21년 상황과 비교하면 대출이자가 월 1,000만 원 나오는 곳이 월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상황도 모자라 더 큰 자본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신축이 급감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체력 붕괴. 지금 자영업 폐업이 10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주가 와서 월세를 더 내라고 하면 세입자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나갈게요. 아니면 월세 연체입니다. 이런 건 지금 대한민국 최고 핫플레이스 성수동에만 가도 느끼실 겁니다. 메인길이 아닌 조금만 뒷골목으로 가면 육안으로 얼마나 장사가 힘든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실이 되어도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공실인데 그럼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상업용 건물의 가격은 아파트와 달리 임대 수익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강남 빌딩은 임대 수익률이 2%대도 거래가 되지만 그 이외 지역은 임대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당가가 근처 매물보다 낮더라도 임대 수익률이 적다면 거래할 때 하나의 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빌딩 임대 수익률이 3%는 되어야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한 달에 월세 100만 원만 깎아도 건물 가격이 4억이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어지는 얘기인데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대출이자 대비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대출 연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이자를 월 2천만 원 내야 하는데 건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월 2천만 원 이하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이 들어오겠죠. 건물주이자 건물을 매수한 법인 대표님이 다행히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법인에 들어오는 소득이 많다면 참작은 가능하지만 오로지 임대업만 하는 법인은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행은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법인의 경우 ITI 규제가 개인보다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임대업만 영위하는 법인도 은행 대출 시 크게 참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출을 많이 받은 빌딩은 무턱대고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실지옥이 되고 있는 빌딩의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이동까지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강남까지 공실지옥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공실이 왜 생기는지 빌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남에서 깨끗한 신축 원룸 하나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실까요? 정말 돈이 있어도 찾기 힘듭니다. 근생 신축 또는 리모델링 꼬마 빌딩은 넘쳐나고 신축 원룸 투룸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요, 새로 신축한 근생 꼬마 빌딩에 신축 다가구 같은 주택을 지었으면 이렇게까지 공실지옥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같은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저 같은 디벨로퍼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인 근생과 원룸 투룸 등, 즉 주거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주거를 짓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공사가 힘든 게 아니고요. 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제도적인 이유 때문이죠. 첫째, 주택은 대출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같은 50억 원의 땅에 공사비 20억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근생으로 지으면 총 사업 비용 70억 원 중 70에서 80%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지으면 40에서 50% 정도 대출이 나오죠. 즉 신축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0억 원이 들어가는 땅이 있는데 근생으로 지으면 내 돈 14억만 있으면 빌딩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으로 지으면 최소 3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빌딩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으로 들으니 차이가 느껴지시죠? 어쨌든 개발 이익은 금융, 즉 대출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오래된 주택이 철거되면 근생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꼭 개발업자처럼 대출을 많이 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내 자본금을 많이 투입하고 안전하게 신축 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건데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둘째,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현재 꼬마 빌딩은 법인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사면 개인보다 취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빌딩 사서 우선 취득세 등 거래 비용만으로 이미 10% 이상 마이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공제는 되죠. 하지만 개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니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래, 취득세는 높아도 오랫동안 가져갈 거니까 나중에 팔 때 공제되니까 다가구 빌딩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하면 나오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법인이 전체 주택용 꼬마 빌딩을 보유하는 건 현실상 굉장히 힘들죠. 이 세금 때문에 결국 근생 신축 공급만 늘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법인으로 거래와 보유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닌 주택가 한가운데 근생 빌딩이 지어지게 되고 이런 근생 빌딩이 마치 강남 꼬마 빌딩 전체 시장이 공실지옥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된 것이죠. 주택가 한가운데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건 강남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상가 사무실 공실은 넘쳐나는 동시에 주거는 공급이 부족하여 임대료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나 강남은요, 이건 예측도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도 분명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의 사무실 평당 임대료와 원룸 평당 임대료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 놓으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자리가 주변에 많이 있는 강남 성수는 같은 면적당 주택의 임대료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확인하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같은 지역 원룸 투룸 상가 업무 월세로 클릭하셔서 2층 이상 임대료를 비교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 근처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지금 2002년식 빌라입니다. 어떤 컨디션인지 느낌 오시죠?
원룸 원거실이겠죠? 전용 면적 약 14평에 월세와 관리비 240만 원, 평당 월세 17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 사무실입니다. 전용 면적 약 39평, 월세와 관리비 553만 원, 평당 14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 공간 임대료가 더 높습니다. 보증금은 면적 크기로 생각을 하면 주택보다 사무실이 세대 더 넓고 보증금은 200만 원과 600만 원 차이니 보증금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쾌적한 원룸이 부족합니다. 제가 특정 건물을 찝어서 설명드리기 다소 불편함을 일으킬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 부동산 들어가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성수 원룸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많이 없고요. 이런 느낌의 전용 면적 7평대 원룸이 월세 관리비 합이 82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9.6평인데 월세 230만 원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축 근생 꼬마 빌딩, 특히 주택가 한가운데에 지어진 빌딩들이 주택으로 지어졌다면 강남 건물주도 망했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일자리는 있는데 살 집이 없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것은 건물주들의 탐욕이 만든 문제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의 실패도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목 좋은 곳은 여전히 장사 잘 되고 매물이 없습니다. 역세권 인근 건물은 아직도 콧대가 높고요. 임대료 매매가 가격 안 빠지죠. 자, 그런데 건물주분들 중에 이 사태를 빨리 파악하시고 움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 드리기도 했고요. 이런 꼬마 빌딩 시장의 주택 부족 사항을 인지하셔서 신축 근생 주택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준공되자 몇 개월 안 돼서 원룸 만실이 되었죠. 월세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강남이고 빌딩도 신축이니 쭉 가지고 계시기만 하면 되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근생보다 주택이 손이 많이 갑니다. 당연히 세입자도 많으니 연락도 많이 오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관리 구조에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공실 지옥보다 만실로 인해서 받는 관리 스트레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해하셨나요? 자, 대출 적은 건물주, 무대출, 주거금융 근생 굿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듯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빌딩 사고 팔고 하고 싶지 않고 내 기준에서 좋은 상급 입지를 장기 보유할 계획이시다. 대출도 50% 이상 받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공실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주택을 법인으로 보유하려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이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해결책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셨나요?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자를 내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위 튼튼하게 건물을 짓고 세입자 관리 편한 구조와 자재를 선택하고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것이죠. 법인으로 당연히 매수하고요. 근생과 주택을 혼합적으로 짓는다면 대출도 잘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는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공감이 되신다면 청년들 그리고 1인 가구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은 장기 보유하시면서 시세 차익 누리시면서 근생보다 더 높은 임대료 받으시면서요. 건물은 정말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씁니다. 공산품처럼 만들었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짓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딩 시장은 모두가 망하는 시장도 모두가 기회인 시장도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과 여건이 되는 분들은 다르게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행동하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건물을 무턱대고 사는 것과 내부의 구조, 시장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대신해주는 것이 저는 중개사와 디벨로퍼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 사항을 이해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셔서 정말 편안한 건물주,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건물주, 좋은 입지를 샀음에도 공실 지옥을 겪지 않는 건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